지금 목마르다고 마신 그 시원한 음료 한 잔, 실은 수분 보충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체온이 치솟은 한여름, 무심코 들이킨 고카페인과 고당분 음료, 물보다 수분 보충 효율이 떨어지고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탈수가 혈전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여름철 수분 보충에 비효율적인 음료 5가지, 그리고 마트나 다이소에서 내 몸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필수 비축법, 오늘 영상 하나로 전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한여름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양의 땀을 쏟아냅니다. 1시간만 야외에서 운동이나 육체노동을 해도 500ml에서 많게는 1리터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분이 급격히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 대상이 시원하고 달콤한 음료라는 점입니다. 갈증이 났을 때 마시는 아이스커피, 톡 쏘는 탄산음료, 달달한 과일 주스, 마시는 순간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음료들은 물만큼 효율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주지 못합니다. 카페인에는 약한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량을 다소 늘릴 수 있고 적정량이라면 음료 속 수분이 이 효과를 상쇄하지만 그렇다고 물을 마신 것과 같은 수준의 수분 보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분이 높은 음료는 삼투압이 높아서 위장에서 수분 흡수가 지연되고 물보다 수분 보충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 등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에게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삼투성 이뇨가 발생해 오히려 탈수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심장은 이 끈적해진 피를 밀어내기 위해 평소보다 더 힘겹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압 조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느리게 흐르는 혈액 속에서는 혈소판이 뭉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혈전 생성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기존 심혈관 질환과 결합되면 뇌혈관을 막는 뇌졸중이나 심장 관상동맥을 막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만성질환 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30대, 40대도 폭염 시기에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폭염기간 온열질환의 대다수는 열탈진과 열사병으로 분류되는데 온열질환자의 상당수가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폭염 속 탈수가 기존 심내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신 것이 아니더라도 물 대신 고당분, 고카페인 음료에만 의존하면 수분 보충 효율이 떨어져 탈수 해소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폭염 속에서 시원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음료 선택에 무심해지는 것이 가장 아쉬운 습관입니다.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체중의 약 2% 정도 손실되기 시작한 상태인데 그 갈증을 효율이 떨어지는 음료로만 달래면 탈수 해소가 늦어지고 그 사이 몸에 쌓이는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료 습관이 폭염 속 수분 보충을 방해하는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대한민국 여름의 국민 음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출근길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졸리면 또 한 잔, 하루에 2-3잔씩 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보통 카페인이 150mg 안팎 들어있고 매장이나 사이즈에 따라 200mg을 넘기기도 합니다. 카페인에는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량을 다소 늘릴 수 있습니다. 적정량이라면 커피 속 수분이 이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탈수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물과 동등한 수분 보충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하루 2-3잔씩 마시면서 정작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나는 커피를 워낙 오래 마셔왔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카페인의 이뇨작용에 대한 내성이 발달해서 이뇨 효과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커피가 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폭염 기간에는 커피를 마시더라도 그에 맞먹는 양의 물을 따로 챙겨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캔커피를 포함한 달달한 커피 음료입니다.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무심코 집는 캔커피, 달달한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모카 프라푸치노 같은 가당 커피 음료는 카페인의 당분까지 더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캔커피 한 개에 평균 약 21g의 당류가 들어있고 제품에 따라 30g을 넘기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리당 섭취를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 성인 기준 약 50g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추가 건강 이익을 위해 25g 이하를 조건부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캔커피 한두 개만 마셔도 이 기준에 상당 부분 도달하는 셈입니다. 고당분 음료를 자주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인슐린 분비에 의해 급격히 떨어지는 이른바 혈당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분 섭취가 많은 분에게는 피로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단 음료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갈증 해소를 위해서라면 가당 커피 음료보다 물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환타, 밀키스, 각종 과일향 탄산음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그 톡 쏘는 청량감 때문에 갈증이 확 가시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주로 탄산가스와 차가운 온도가 만들어내는 감각적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탄산음료에는 다량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당분 농도가 높은 음료는 삼투압이 높아서 위장에서 수분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물보다 수분 보충 효율이 떨어집니다. 탄산음료에 흔히 쓰이는 액상과당은 간에서 주로 대사되는데, 포도당과는 다른 대사 경로를 거치면서 과다 섭취 시 요산 생성을 촉진하고 간에 대사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점에서 액상과당이 일반 설탕과 비교해 특별히 더 해롭다는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핵심은 어떤 형태든 당분의 과다 섭취 자체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키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정작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을 더 마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시원한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시고 나서 오히려 입안이 텁텁하고 갈증이 심해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당분이 입안에 남으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고, 높은 삼투압의 음료가 물만큼 효과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시판 과일 주스입니다.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가장 방심하기 쉬운 음료가 바로 시판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망고 주스, 사과 주스, 과일이 들어갔으니 비타민도 풍부하고 천연 성분이라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판 주스, 특히 농축환원 방식으로 만든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과육과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되고 당분이 농축된 상태로 병에 담깁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면 과일 속 당분이 혈관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장치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시판 오렌지 주스의 당분은 100ml당 약 12g으로 콜라와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콜라를 마실 때는 이거 몸에 안 좋은데 하는 경각심이라도 갖지만, 과일 주스는 건강 음료를 마셨다는 심리적 안정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흐려지고 물을 따로 마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심리적 함정이 시판 과일 주스를 주의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식후나 야식으로 과도하게 먹는 과일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음료는 아니지만 여름철 수분 보충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이 섭취되는 대표적인 함정이기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식품이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수박의 당류는 약 5g, 과당은 약 2.2g입니다. 수박은 91%가 수분이라 적당량을 먹으면 훌륭한 수분 보충 식품이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수박 반통, 약 2kg을 혼자서 먹는다면 당류 섭취가 약 100g에 달하게 됩니다. 이미 식사를 하고 올라간 혈당 위에 과일의 당분까지 한꺼번에 더해지면 혈당 변동 폭이 커집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혈당을 소모할 기회가 줄고, 과다한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지방간과 내장 지방 축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비타민, 미네랄, 수분까지 풍부한 좋은 식품이죠. 하지만 먹는 시점과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후 과일은 한두 조각 정도로 적당히,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면 과일과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에서 주의할 음료 습관 5가지를 알았으니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뭘 마시고 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동네 마트나 다이소에서 올여름을 안전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기본 생존수를 확보하세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수분 보충은 역시 맹물입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수분 보충의 가장 효과적인 물의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2도 사이, 쉽게 말해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물입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도 이 온도 범위를 권장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이 정도 온도의 물을 가장 많이, 가장 자발적으로 마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보다 시원한 물이 입에 잘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더 충분한 양을 마시게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잠시 두었다가 마시면 딱 좋은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은 사람마다 체중, 활동량,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됩니다. 이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몰아 마시기보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한두 모금
조금씩 고르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비율이 높아져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보충의 핵심은 양보다 빈도입니다. 외출 시에는 500ml 생수병 하나를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책상 위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올려두세요. 눈에 보여야 마신다는 건 행동심리학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칙, 보리차나 곡물차를 활용하세요. 맹물이 밋밋해서 도저히 안 넘어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맹물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이뇨작용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리차 자체에도 약한 이뇨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으므로 보리차만 과하게 마시기보다는 맹물과 번갈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차의 영양 성분이 전해질 보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맛이 있어서 물 대신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게 된다는 점이 진짜 장점입니다. 다이소나 동네 마트에서 대용량 보리차 티백을 사면 한 박스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티백 하나로 1리터 이상을 우릴 수 있으니 한 박스면 한 달은 거뜬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에 1리터 물병에 티백 하나를 넣고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아침에 고소한 냉침 보리차가 완성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텀블러에 담아 나가면 수천원짜리 카페 음료 대신 훌륭한 수분 보충 음료가 됩니다. 옥수수 수염차도 많이들 드시는데 맛이 담백하고 마시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옥수수 수염에는 이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폭염에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수분 보충 목적이라면 보리차나 맹물을 우선으로 하고 옥수수 수염차는 보조적으로 마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땀을 많이 흘려서 전해질 보충이 걱정되신다면 시중에서 파는 이온 음료를 물과 반반 비율로 희석해서 마시거나 물에 소금 한 고집을 넣어 마시는 것이 보리차의 미량 미네랄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원칙, 과일을 똑똑하게 드세요. 2장에서 과일의 과다 섭취를 주의하라고 했지만 과일 자체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수박 같은 과일은 91%가 수분이라 적정량을 먹으면 훌륭한 수분 보충 식품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먹는 양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수박은 한두 쪽, 참외는 반 개, 복숭아는 한 개, 포도는 한 송이의 절반 이하가 적정량입니다. 이 정도면 당분 부담 없이 수분과 비타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아몬드나 호두 같은 소량의 견과류 혹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견과류와 요거트에 포함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장에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이건 하버드 의대와 조슬린 당뇨센터에서도 일관되게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평소 식단에서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의 비중을 높이고 매끼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여름철 혈당 관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간식으로 과일을 먹더라도 혈당 변동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딱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폭염 속 갈증을 커피, 탄산음료, 주스, 달달한 음료에만 의존해서 달래면 물보다 수분 보충 효율이 떨어지고 탈수 해소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둘, 가장 확실한 수분 보충은 시원한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것이고 맹물이 힘들면 보리차를 냉침으로 만들어 냉장고에 늘 비축해 두세요. 1,000원이면 일주일을 넉넉히 버팁니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이온 음료를 물에 희석하거나 물에 소금 한 고집을 넣어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주세요. 셋, 과일은 좋은 식품이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박 한두 쪽, 참외 반 개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혈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갈증이 날 때 가장 먼저 손이 가야 할 것은 시원한 물 한 잔입니다. 커피나 달달한 음료는 즐기되 물을 대신하지는 마세요. 과일은 적당한 양을 견과류와 함께, 이 간단한 습관이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 내 몸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가족,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올바른 수분 보충 습관을 아는 것만으로도 폭염 속 건강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